하이텍은 특별히 이제 AI 개인 교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AI 튜터라고 합니다.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새로운 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언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지 아직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교육 격차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혁신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최근에 아시아 교육협회를 창립하신 전 교육과학부 장관 이주호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제가 2015년부터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이제 유엔 산하 글로벌 기구에서 커미셔너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유엔 국제연합. 네. 거기서 이제 그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이제 체어를 하고 있고 전 영국 총리. 네. 그 이제 뭐 많은 나라의 헤드 오브 스테이트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또 노벨상 수상자 분들도 계신데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큰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코로나 이전에 벌써 그런 거죠. 소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한 100년, 2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좀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많이 달라지고 또 이제 경제 사회 변화는 많은데 교육의 변화가 좀 너무 더디다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도 있고 또 교육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고요. 네.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또 많은 나라들이 학교는 많이 설립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채용했는데 학력이 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뭐 20-3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학년마다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소위 이제 공장식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의 교육이 좀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사실 네네.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유엔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까지 여기에 참여할 정도로 국가 간 교육 격차 그리고 또 국가 내에서 교육 격차 해소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사실 그 위원회에 조직이네요. 그 마윈 그 알리바바 총재도 있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또 지금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또 일본에서는 또 고이케 도쿄부 지사 그 분도 계셨고 또 로렌스 서머스라고 하버드 총장 지내신 분도 있고 해서 전 재무장관도 하시고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꼭 교육만 하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 교육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모인 커미션이라서요. 상당히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방금 마윈 또 일본 고이케 여사, 그리고 저 3명입니다. 네. 그만큼 중책을 맡으셨네요.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은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는 것이 거기서 볼 때는 또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교육협회 작년 4월에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UN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아시아 허브입니다. 아시아 허브인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아시아 허브를 두고 정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좀 이름이 좀 그 영어 이름입니다만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터치라는 거는 이제 인간적인 감성이나 또 교사들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는 의미고요. 하이텍은 특별히 이제 AI 개인 교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AI 튜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정말 교육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AI 개인 교사랑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미셔너로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그런 이제 도입한 학교들이나 대학들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정말 성과가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ASU라고 하는데요. 그 대학은 1학년 수업의 거의 대부분의 기초 과목 수업을 AI 튜터로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인 거죠? 아닙니다.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온라인은 뭐 더더군다나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AI 튜터를 가지고 예습을 해오게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주에는 뭐 아예 학생들을 데리고 컴퓨터 룸에 가서 그걸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집에서 하는 예습 모델인데요. 그 예습을 하는데 사실 수학 예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수학 과목 같으면. 그런데 이제 그 AI 튜터가 워낙 학생들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공부하게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실력이 뒤처지는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오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사실 우리는 뭐 모든 학생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미국은 안 되면 이제 다 드랍아웃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위 그래서 이제 컴플리션 레이시라고 해서 이제 그걸 다 수행을 하는 그 학생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그거를 AI 튜터를 도입한 그 해에 20%포인트 증가가 있으니까요. 놀랄만하게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학뿐만 아니고 뭐 물리, 화학 이런 이제 이과 과목뿐만 또 뭐 당연히 들어가고 해서, 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이런 이제 체계적인 그 학문 학습의 그 이 맵을 그릴 수 있는 대부분의 기초 과목들은 AI 그 학습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 B 정도 받으면 그러니까 한 3분의 상위 한 30%면 B를 받지 않습니까? 상위 30% 아이들은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대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토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배제해서 엘리트 대학이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포용해서 그 아이들을 성공시키느냐로 이제 평가를 받겠다 이런 게 이제 그 학교의 이제 차트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AI 튜터 덕분인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교육 현장을 우리 보면 공교육은 뭐 제기능을 못하고 사교육 팽창 시대에 그러는데 이거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뭐 하는 것이지만 어떤 그 교육 그 체계의 혁신 이런 부분이 뭐 가능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거의 혁명적인 변화고요. 교육 능력을 수학 능력을 올릴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사들 역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충분히 뭐 AI 튜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다시 디자인할 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사분들도 훨씬 그 부담이 줄어들고요. 아이들은 일단 그 학습 같은 거는 이제 학력 부분은 AI 튜터랑 하고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제 토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암기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분석하고 이해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시아교육협회인데 결국은 이제 아시아권에 뭐 이런 변화를 뭐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국내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국내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별로 호응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실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도 물론 작년 4.4월이니까 저희가 4월에 이제 인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지금 처음에 한 제가 5개, 6개 정도 대학들로 시작을 할까 했는데 지금 벌써 24개 대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뭐 여러 개 과목들을 합니다. 뭐 통계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물리학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이제 봄학기에 그 24개 학교 대부분들이 이제 AI 튜터가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기 때문에 큰 변화하고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만 이제 하는 건 아닙니다.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탈북학교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학교는 아이들이 학력이 굉장히 뒤처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8교시 수업을 아예 그냥 AI 튜터랑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한 교실에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AI 튜터랑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데 그게 한 교실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컴퓨터에 뜨는 그렇군요. 스크린에 뜨는 내용이 다 틀리니까요. 선생님들은 훨씬 더 편하신 거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제 잘 못한 아이들 이해 못한 아이들 조금 봐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훨씬 더 세부적인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혁명적이라는 느낌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실험 학교를 보면 오전 수업 전체를 다 그냥 AI 튜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교시만 할 게 아니고 잘 되면 아예 오전 수업 전체를 다 AI 튜터랑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이랑 프로젝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위 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격차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네. 소외계층은 더 뭐 커진다고. 네,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네요. 예, 제가 사실 뭐 장관으로 재직할 때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가장 어려운 주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저는 AI 튜터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탈북학교 예를 들었지만 또 최근에는 제가 다른 몇 개 지역하고 다문화센터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뒤처진 아이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하면 이게 디지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할수록 비용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좀 그 AI 튜터를 활용하는 운동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요 AI 교육혁명이라는 네, 네. 책도 내셨던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좀 포함하고 있겠지만 네, 네, 이 네. 교육혁명, AI 교육혁명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AI 교육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좁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에 관한 교육 이렇게 되면 뭐 AI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머신러닝이 뭔지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AI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교육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교육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무엇을 배울 건지, 어떻게 배울 건지인데 이제 무엇을 배울 건지도 완전히 바뀌는 거고 이제 어떻게 배울 건지도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울 건지를 바뀌는 건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AI 개인 교사를 활용하고 교사나 교수들은 좀 더 이제 액티브 러닝이나 뭐 활동 중심으로 가고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걸로 가는 거고요. 무엇을 배울 건지 하는 것도 지금 뭐 인터넷 시대에 뭐 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암기 교육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암기보다는 핵심적인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틀을 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과에서는 배워야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기초적인 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지식 기반 하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지식에 관한 뭐 단순한 것들은 AI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리는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데이터 리트러시,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뭐 100년 전에는 그 이제 지식이 2배 되는데 이제 10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1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IoT라는 거 쏟아지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이제 도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테크놀로지컬 이제 리터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AI라든가 정말 이제 그 머신러닝 이런 걸 다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휴먼 리터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새로운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하는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에서 다 이제 갖추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지금 세대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고 하지만 그 배우는 방식이 이제는 그냥 교사나 교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고 AI 튜터랑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점을 살리면 훨씬 더 이제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그 리터러시에 이제 휴먼 리터러시가 뭐 있는데 이 소위 AI 교육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이제 아닌 거죠. 예. 또 강의 중심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저도 교수하면서 그렇지만 교수나 교사들은 다 강의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학습을 이제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를 잘하는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스테이지에서 현자처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수해 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학습을 디자인해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 뭐 이게 약하니까 이쪽을 좀 어떻게 한번 AI 튜터랑 공부해보고 그럼 교실에서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른바 입체적 교육 뭐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학생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로만 해왔지 정말 현장은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크게 이제 그걸 변화를 시작을 했고 코로나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이 거의 사실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왔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아까 제가 7, 8년 전부터 많이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30, 40%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다 100%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변화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은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를 AI 교육으로 다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다 그러면 올해는 저는 AI 교육 혁명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당국이 이런 흐름에 상당히 빨리 좀 더 앞서서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장관을 지금 하신지 뭐 이제 거의 뭐 7년 됐습니다. 네, 7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교육 당국이 좀 이런 뭐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AI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정부도 적극적이고요. 지금 뭐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민간과의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다 이제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학교 자율로 또 대학 자율로 이게 이제 소위 R&D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무슨 R&D냐 하겠지만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의 격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했을 때 잘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실험을 해서 정말 잘 되는 모델들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 하나하나 또 학교 하나하나가 R&D를 수행해서 그거를 계속 변화를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율이 필요한 거고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최근에 저도 이렇게 기사로 접한 게 지방 대학들, 지방 국립대학, 이렇게 내로라는 대학들의 그 신입생 등록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던데 이게 이제 인구 절벽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지금 이제 대책이 뭔가요? 도대체? 2020년에 이제 고졸자 수가 75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40만으로 줄었으니까요. 한 뭐 20년 사이에 이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왔지만 그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그 교육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또 무엇을 가르칠지도 이제 바꾸게 되면 학생 숫자가 지금 줄었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외 학생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평생 학습 차원에서 평생 학습자들이 계속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해외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직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뭐 4년 내내 한국에 와서 공부 안 해도 네. 한국 대학 학생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환에 성공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을 비롯한 뭐 해외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막히다 보니까 더 지방 대학들이 빠르게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해결책들이 오히려 뭐 온라인으로 해외 유학생을 받는다든가 또 뭐 이제 평생 학습 차원에서 계속 좀 늘려간다든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새로운 큰 교육 격변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대학이 아니고 아까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비슷한 대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뭐 최고의 학생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하는 학생들을 다 받아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가 퍼듀라든가 뭐 메릴랜드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그런 새로운 이제 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그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들도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정말 이제 뭐 서열이 지금 뭐 서울대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획일화돼 있는데 그런 걸 좀 탈피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지방 대학도 뭐 성공하는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 아시아 교육 협회 그 글로벌 리더들이 그 만든 커미션에서 이제 협회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사실 그 지금 글로벌 커미션에서도 이 아시아 허브를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24개 대학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하이터치 하이텍을 새로운 강의들을 막 시작을 하고 또 5개 지역에서 지금 조소석정 프로그램들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터치 하이텍 글로벌 컨소시엄을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 차원에서 하는데 이 글로벌 컨소시엄의 주 책임을 저희 아시아 교육협회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한국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육 강국,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국을 또 교육 강국이라고도 보는데 이제 안에서는 오히려 그 미심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그 코로나 시대가 좀 또 반전하는 계기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교육의 큰 변화를 기대를 해보고 역시 지금은 외곽에서 하시지만 그 또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 오늘 그 교육 혁신 전문가인 이주호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